제가 이제 경찰청 뭐 사실 자료만 보면 그들의 시각에서 본 안병아 국장 뭐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시민단체에서 기록한 그리고 황석영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. 예.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예. 그 책을 제가 같이 비교해 봤는데 거기에 안병아 국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. 계엄군이 광주에서 진압을 시작하기 전에 5월 16일에 광주에서 평화적인 집회가 마지막 있는 날이에요. 예. 그때 교수들도 이렇게 동참해서 뭐 횃불 집회하고 그러네요. 그렇죠. 예. 평화적인 횃불 시위가 있을 때 그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박관현 열사 이분이 안병아 국장을 찾아가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할 테니 우리를 보호해달라. 그래서 경찰의 보호하에 예. 횃불을 들고 평화 시위를 하고 마쳐요. 그러니까 일련의 그 스토리 상황만 봐도 그 당시 안병아 국장은 이 시위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그 당시 시위대를 많이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고 예. 될 수 있으면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당시에 경찰이 뭐 완전 우리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계엄군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예.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다.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 중심에 안병아 국장이 있었다고 지금 경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예.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시민단체나 우리 다른 기록에서도 그걸 좀 예. 개런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5.18 유공자이기도 하고 예. 순직 처리가 되기도 했습니다. 이거를 이제 보고서 냈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경찰 내부에서도 좀 쉬쉬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. 뭐 지금 전남만의 문제다. 문재인 정부 하에서 왜 갑자기 37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타가 예. 경찰이 왜 이런 거네?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는 거죠. 예. 이런 시각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. 경찰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시위대와 경찰 간에 큰 충돌이 없어서 지금 계엄군에 묻혀서 이게 사라져 있지만 5월 27일 이후 이 계엄군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자잖아요. 포고령에 의해서 그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럽니다. 그 선두에 경찰이 섰습니다.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진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도 있을 거고 예. 그 당시에 5.18과 관련해서 경찰의 명예회복 그리고 안병아 국장에 대한 명예회복을 통한 경찰의 명예회복 여기에 그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.18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큰 대업인 만큼 저는 기왕에 시작한 만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용기 있게 나섰으면 좋겠어요.